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사업자 업태 종목 선정 잘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업태와 종목을 등록한 것을 무언가 자랑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장점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이런 종목을 하게 됨으로써 이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큰 장점일 것 같고, 다만 오늘 저는 이렇게 이제 종목을 막 늘렸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사업화 지원 시에 관련된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중에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종 업종 창업인 경우에 그러하다라는 건데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 분류, 즉 4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2019년 지원사업 관련 정보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아마 2020년에는 어떻게 공지가 뜰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주 업종에 집중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문어발 확장식으로 막 확장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비 인정의 차이인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세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매출 4천만 원의 단순 경비율을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은 보통 경비를 한 90%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4천만 원에 90%면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600만 원을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서비스업은 보통 한 70% 수준으로 경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한 2,800만 원 정도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소득 금액을 매출에서 경비를 빼게 되면 제조업은 400만 원, 서비스업은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즉, 서비스업의 소득 금액이 제조업의 3배이기 때문에 총 세금에 대한 부분도 3배를 더 많이 내는 거죠. 동일한 매출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경비를 잡아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업태와 종목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경비를 많이 잡아준다고 해서 아무나 제조업을 신청할 수는 없겠죠. 물론 위탁 생산도 해당이 됩니다만, 다만 이런 부분은 알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실 때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변경도 가능합니다만, 애시당초 신청을 하실 때 잘 설계를 하셔서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러한 이제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조회 발급 부분에 기준 단순 경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준 단순 경비율과 각종 업종 코드를 보시고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2018년 기속업종 코드 이 빨간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경비율에 대한 각 업종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제조업의 경비율이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비율이 높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업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인정되는 경비율에 인해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는 매출은 동일하나 수익이 3배가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지원 사업 혜택을 고려 시에도 이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시 주요 업종은 지식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입니다. 즉, 정부에서 뭐 혁신산업이라든지 제조업 쪽으로 많이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뭐 혁신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지식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형 창업과 관련하는 업종은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에서 특히 창업 사업화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창업 사업화 관점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 공지 시에 지원 대상 제외 업종이라고 쭉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업종을 쭉 공지를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들어갑니다.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나의 업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창업이든 정부 지원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자생적으로 뭔가 나는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 바운더리에서 창업이든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이든 뭔가 그런 식의 염두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영상은 남겼고요.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앞으로도 창업, 비즈니스, 마케팅 등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창업,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된 내용을 꾸준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